저는 얼마 전 파혼한 20대 후반 서울 사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1년 정도 사귄 결혼할 남자와 호텔 예식장까지 예약했는데 상견례 앞두고 파혼했네요. 예비 시모가 준 선물 하나 때문에 말이죠. 그 일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예정대로 결혼을 진행하고 있을 거고 사람들한테 청첩장 다 나눠주고 난 후에는 사람들 이목 때문에 어쩌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울고 있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그 정도 진행됐을 때 끝낸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미친 집안에 제가 시집가게 될 거라는 걸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니까요. 전 남친은 공기업 다니는 엘리트였습니다. 예전부터 오빠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낸 사이였고 제가 오래 사귄 남친이랑 헤어지자마자 전 남친이 바로 대시해서 사귀게 됐어요. 전 남친 집안은 꽤 부자였어요. 인천에 5층짜리 건물 하나 있다고 들었고 부천에서도 숙박업 장사하는 집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금이 많은 집안이라 2000년 후반쯤 부동산 폭락했을 때 강남에 있는 싸게 나온 아파트들을 서너 채 사들였대요. 그렇게 또 몇십억 벌고 아무튼 이래저래 수완이 좋은 집안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저 좋다고 들이대니 결혼 정년기에 홀랑 넘어갈만 했던 것 같아요. 매너도 좋고 이래저래 사람은 참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요리도 잘했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대를 나와 아동미술 쪽에 취업했는데 이쪽 계열 특성상 연봉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선생님 소리는 들어도 별로 돈벌이 될 만한 직업은 아니에요. 저희 집은 전 남친 집에 비해 평범한 수준이었고요. 아버지 어머니 공동사업하고 계시고 용인에 아파트 자가로 하나 갖고 계세요. 저랑 제 남동생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저희 부모님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전 남친은 저한테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어요. 진짜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었고 저도 그런 모습에 흠뻑 빠졌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다고 사귀는 내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자기 보면 정말 좋아할 거야. 이렇게 예쁘고 참한 며느리 어디서 데리고 왔냐고 하면서. 내 얘기를 집에다 해드렸어? 응, 당연하지. 뭐라고 하시는데? 내가 좋다 하는 여자면 언제든지 오케이라고 하셨거든. 예전부터 그러셨어. 그리고 자기도 나랑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알잖아. 내가 그동안 여자친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자기처럼 결혼하고 싶어한 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 내가 이만큼이나 좋아한 여자, 분명히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말 나온 김에 이번 주에 식사하러 갈래? 사귄 지 반년 조금 넘었을 때 전 남친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본인 부모님께 저를 인사하러 오라고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생각보다 부모님들도 괜찮으신 거예요. 아버님은 말수가 좀 없으시긴 했지만 워낙 무뚝뚝하다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고요. 전 남친 어머님은 되게 고상하고 우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진수 여자친구라고. 이름이 뭐예요? 엄마, 여자친구 아니고 예비 신부라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니까. 아, 네. 저는 김은하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래. 나 벌써 시어머니 된 거야.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솔직히 무슨 호칭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렸더니 쑥스럽다고 하시면서 마구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좋아서 웃은 게 아니시더군요. 반전 이야기는 더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날 첫 인사자리라 뭐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꽃다발을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친 어머니가 고맙다 하시며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받고 나서 그냥 구석에 처박아 두다시피 하는 게 보였어요. 뭐 식사 준비하느라 분주해서 그러셨나 보다 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은 거의 한정식 코스 요리처럼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진짜 과분하다 싶을 만큼 잘 얻어먹어서 저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신 웃음꽃 만개하며 식사자리에 앉아 있었죠. 전 남친 엄마가 저희 집 호구조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사업하시는 거랑 제 남동생 약대 간 거, 그리고 제 비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좀 묘하시더라고요.
웃는 것도 아니고 인상을 찌푸린 것도 아니고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긴 한데 아들이 하도 옆에서 잘 봐달라 보채니 억지로 웃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첫 식사는 그렇게 끝났고 전 남친은 설레발 치면서 이제 제가 자기네 가족 다 된 거라고 기뻐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전 남친은 그 식사를 한 2주 뒤에 저에게 정식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명품 다이아 반지를 내밀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도 너무 감동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프로포즈를 오케이 했습니다.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빠 동생으로 오래 알고 지낸 세월 역시 다 우리 사랑의 복선이라고 의미 있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전 남친은 저희 집에 데려가 엄마 아빠께 소개시켜드렸어요. 전 남친이 되게 깍듯하고 또 어른들께 싹싹하게 구는 사람이라 저희 부모님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집안도 부자고 직장도 좋으니 금상첨화겠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는 전 남친을 엄청 환영해줬어요. 물론 경제적인 면으로도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지만 무엇보다 저를 많이 좋아해 주었고 매너도 좋은 신사적인 남자였으니까요. 다만 엄마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 집이 그렇게나 부자라면서 그런데 우리 같은 평범한 집이랑 사돈으로 엮이고 싶어 하실까? 물론 엄마 눈에는 우리 딸이 최고지만 엄마 아빠가 평범해서. 저번에 만나 뵀을 때 내가 얘기 다 했어. 별 말씀 안 하시던걸? 그리고 인상이 좋으셨어. 말투도 온화하시고. 엄마가 걱정할 만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저도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내심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저희 집은 최대한 이도훈자돈 끌어모아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저에게 해주실 수 있다고 하셨고 그 안에서 예물예단 전부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몸만 오면 된다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오빠 내가 잘 살긴 하지만 나도 성의를 보여야지. 우리 집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됐어. 우리 엄마가 강남에 집 하나 해준다고 했어. 지금 전세 주고 있는데 그 집들 중에 나 하나 준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 그리고 가정가부도 우리가 다 할게.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오빠, 그래도 어떻게 그래. 그럼 내가 가진 돈이라도 다 보탤게. 됐다니까. 하면서 전 남친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며 큰 소리를 뻥뻥 치더군요. 신랑 쪽에서 집을 무려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떡하니 신혼집으로 내주신다는데 아무리 남자가 자기가 다 해오겠다고 해도 신부 쪽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 쪽에서 가전 가구 정도는 넣을 거라고 전 남친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아보니 전 남친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나 진수 엄마예요. 늦은 밤 전화해서 미안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게 아니라 내일 나 좀 봤으면 하는데 점심이 좋아요? 저녁이 좋아요? 아, 내일이요? 내일은 사실 제가 오후 8시까지 강의가 있어서. 강의? 그 앱에 가르친다는 그거? 한 달에 200만 원 번다면서 그게 그렇게 나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결혼할 사람 엄마인데. 네? 그게 무슨... 농담이지. 그래서 내일은 안 된다는 건가? 아, 점심시간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장소를... 내가 그쪽으로 갈게. 식당은 뭐 알아서 예약을 해줄래요? 그럼 내일 봐요. 그렇게 본인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전 남친 엄마와의 통화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갑자기 약속을 잡자고 한 건지. 게다가 통화 내용이 은근히 기분이 나빴어요. 200만 원 벌면 직업이 아닌 건가요? 예비 시어머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는 그 말투에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다음 날을 맞이했는데 저 남친은 본인 엄마가 저한테 연락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예비 며느리랑 식사 한번 하고 싶은가 보지. 자기 회사 근처로 간다는데 점심이나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 우리 엄마한테. 그러길래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가슴이 왠지 모르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었고
저는 일식당 예약해서 예비신모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만나 뵈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랑 다르게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솔직히 좀 무섭기까지 했고요. 전 남친 엄마, 그러니까 예비신모가 이러더군요. 아니,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듣자 하니 솔직히 복장이 좀 터져야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전 가구로 해오겠다고 했다면서? 아, 네. 집 마련해 주시는 거에 비하면 너무 약소하지만 저도 할 수 있는 데까진 보태고 싶어서요. 어머님 혹시 언짢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무슨 대단한 가정가부를 해오려고 그러나 내가 궁금해서. 네? 아니, 우리가 몸만 오라고 했는데 왜 굳이 아득바득 뭘 해오려고 해? 그래도 이 정도는 했다. 나중에 큰 소리 지르고 그런 건가? 내가 진수한테 해주는 강남 아파트, 그거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게 19억이야. 아무리 좋은 가정가구 해야봤자 그 집 사정에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성의로 좀 비벼보겠다는 건가? 예비 시모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몸만 오라는 자기네 말을 무시하고 가전가구를 해오겠다는 신부 쪽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반에 반도 안 되는 돈으로 무슨 성의를 보였다고 큰소리 치려고 그러냐면서 저와 저희 부모님이 무슨 안 좋은 의도가 있는 것 마냥 모함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우아한 목소리로 말이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도 신혼집부터 강남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또 제 분에 넘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진수 씨네 비해서 평범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저희도 성의를 보이고 싶어서 무슨 마음인지는 나도 알겠는데 하면서 말을 딱 끊으시더니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어차피 해와봤자 별로 티도 안 나는데 굳이 쓰지 마시고 부모님 노후에 쓰시라고 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내 말에 토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예비신부는 우아하게 웃으면서 말엔 가시가 잔뜩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고 저는 정말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예비신부는 그 말 하려고 저랑 식사하자고 한 거라면서 편하게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체할 것 같은 기분에 소화도 안 되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하는 일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결혼하면 당연히 일 관둘 거 뭐하러 이러고 있냐면서 점심 먹고 회사 복귀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제가 네? 아니 지금 당장 사표를 내라니요. 어머님, 저 결혼하고도 이 일 계속하고 싶어요. 결혼하고도 일을 하라고 진수 씨가 저 응원해준댔어요. 라고 했더니 또 한숨을 깊게 쉬시더라고요. 화를 참는다는 듯이요. 내가 내 말에 토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했을 텐데 우리 은하 씨는 많이 배우고 고쳐야겠다 하시면서 일어나시더군요. 그렇게 엄격결에 식사가 끝났고 예비시모가 떠난 자리에서 저는 한참을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만 보면 저한테 나쁠 거 하나 없긴 하겠죠. 결혼할 때 몸만 가지고 와. 결혼하고 나면 괜히 힘들게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 얼마나 달콤한 말인가요? 그런데 시종일관 저는 인격적으로 잔뜩 무시받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칙소리하지 말고 순종적으로 시집 오라는 거잖아요.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신랑한테 얘기했더니 저더러 예민한 거라고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며느리 생각 많이 해주는 건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 결혼하기 전이라서 그런가 봐. 아니면 요즘 여자들 시자 들어가면 다 싫어한다던데 우리 엄마도 시어머니라서 다 고깝게 들리는 거야. 자기 그런 사람 아니지? 라고 하더군요. 답답한 대화에 저희는 약간 다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예비신랑이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제 입장 더 생각해 주겠다고 싹싹 빌었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다만 저는 이대로 결혼을 정말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마음 한켠에 들고 있었죠. 그 전에는 사실 너무나 완벽한 신랑감의 시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집에 시집가는 거 정말 행운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죠. 예비신모의 은근한 고압적인 태도에 기가 죽긴 했지만 제 친구들 중 몇 명은 그러더군요. 야, 그런 부잣집에 시집가면서 그럼 뭘 바란 거야. 그래도 교양은 있으시다면서. 돈도 한 푼 없으면서 괜히 며느리 잡고 쌍욕하는 시댁들도 많아. 그런 집에 비하면 양반이지. 그래, 솔직히 말해서 많이 기우는 건 사실이잖냐. 그러면 그 집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저희 집 조건이 많이 딸리니까
순종적인 태도를 요구할 수도 있을 거라면서 제 친구들 역시 예비시모 편을 들더군요. 제가 배부른 투정을 하고 있다면서요. 주변의 태도에 저도 생각을 고쳐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정대로 결혼 진행 중이었고 예비신랑이랑 결혼할 식장 알아보고 신혼여행지 정하고 그랬습니다. 예비시댁 쪽에서 잘 아는 스님께 결혼 날짜를 받아왔다며 저희 집에 여쭤보라고 하셔서 날짜까지 정해진 상태였어요. 요즘은 상견례 전에 미리 식장 예약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머님은 호텔식을 하고 싶다고 하셨기에 원하는 날짜에 식 올리려고 미리 예약까지 했습니다. 예비신랑은 이제 정말 제가 자기 여자가 되기 직전이라면서 설레어 했어요. 저는 예비시댁이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저 역시 새롭게 펼쳐질 제 삶에 기대가 되면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도 정해졌고 예비신랑이랑 그날 입을 옷도 쇼핑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시모가 상견례 전에 저 좀 잠깐 보자고 하시더군요. 어쩐지 불길한 마음이 들어서 예비신랑이랑 같이 식사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저한테 줄 선물이 있다면서 단둘이 보자고 하시더군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죠. 예비시모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분명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어머님이 좀 순종적인 며느리 타입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되도록 맞춰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더 좋아지신 듯 약주도 시켜 한잔 하시더라고요. 시기가 오르면서 어머님은 약간 말투나 태도가 풀어지셨고 점점 걸걸해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생각이 났다면서 저한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선물 준다고 했잖아. 한번 열어봐. 라고 하시길래 저는 이게 뭔가 받았습니다. 가로로 긴 선물 박스였는데 크기에 비해 매우 가벼웠어요. 그걸 낑낑대며 열자마자 저는 순간 제가 술이 취해서 잘못 본 건 줄 알았습니다. 다시 봐도 믿겨지지 않을 물건이 선물 상자에 들어있더군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 뭐긴 뭐야. 우리 예미 며느리 선물이지. 네? 이게 선물이라고요? 저는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주신 것은 변기 닦는 소리였어요. 이런 걸 왜 곱게 포장까지 해서 주신 건지 저는 순간 소름이 오소소 돋고 말았습니다. 제가 넉나간 표정으로 예비시모를 보는데 이러시더군요. 그거 일본산이야. 내가 지난주에 일본 여행 갔었잖아. 거기 갔다가 괜찮아 보여서 산 거야. 일본이 청소도구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거 알고 있지? 우리나라 다이소 같은 데서는 구경도 못할 질 좋은 거니까 꼭 아껴 써라. 결혼하면 네가 쓸 건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받으면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나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있자 예비시모가 불쾌하다는 듯 아니 준 사람 앞에서 민망하게 표정이 그게 뭐야? 어린이 주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도 안 하니? 라고 하시길래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감사하다고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머님, 주신 건 감사한데 변기 소리 선물이라니 좀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긴. 그럼 내가 무슨 다이아 반지라도 줄 거라 생각했니? 강남 아파트까지 떡하니 살게 될 거면서 뭘 봐라. 변기솔, 수세미, 걸레. 앞으로는 너한테 이런 것만 줄 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다이소에서 사면 되는데요. 안 주셔도 돼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물을 끼얹으시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고 차가워서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내가 내 말에 토다는 거 싫다고 했지. 내가 왜 이런 거 줬겠니? 너 그 하등 쓸데없는 일 관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주는 거야. 시어머니 될 사람이 주는 물건, 말은 단 하나도 허투루 듣지 말고 귀담아 듣고 받아야 하는 거다. 어머님, 저 결혼하고도 일 계속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다. 너 일하면 집안일은 누가 하니? 우리 집이 부자라고 가사도우미 붙여줄 거라 생각하나 본데 오산이다. 나 지금까지 집에 파출부 한 번 안 들이고 살림 내가 다 뿌렸어. 우리 집안 돈도 내가 다 불려가면서 집안일까지 다 했단 말이야. 결혼하면 당연히 여자가 집안 살림 다 하는 거다. 어머님, 저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 된다니 하는 말인데 너 교양 좀 키워야겠더라. 어디 어른한테 함부로 전화를 가지고 와. 내 생명을 끊겠다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사 올 때 가져온 꽃다발 말이야. 자고로 식물은 뿌리채 있어야 생명이 느껴지고 아름다운 법인데 그렇게 댕강 잘려진 철화를 보면 넌 마음 안 아프니? 차라리 난을 포장해서 가져오지. 그런 사소한 선물 하나하나에서 다 교양과 인품이 드러나는 법이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예비시모의 지적에 저는 그저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꽃다발이라는 흔한 선물에 그런 의미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듣도 보도 못한 논리에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났다는 듯. 그리고 다짜고짜 첫 인사자리에서 어머님이라니. 어디 며느리 자리 맡겨놓은 사람 마냥 그게 무슨 호칭이니. 이래저래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니 내가 어쩔 도리가 없더라. 이왕 우리 식구 되는 거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한테 잘 배워라. 내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어. 우리 집 잘 된 것도 다 내 말대로 해서 복이 들어온 거다. 그렇게 예비신모는 제가 알아듣지 못할 말로 한참을 설교하더니 먼저 일어나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아, 저더러 일주일 내로 꼭 사표 내라고 신심당부의 말씀과 함께요. 저는 이대로 예비신모를 보내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변기소를 선물 받고 물까지 끼얹어 맞으면서 혼나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리고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결혼하려 했던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고 저를 키워줬던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시모가 일어나려는 동시에 저도 물컵을 확 그의 면상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예비시모는 아이쿠 하는 소리와 함께 뒤로 넘어졌고요. 저는 넘어진 예비시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결혼 안 할래요. 그쪽 말 고분고분 잘 들을 노예를 찾는 거면 인력사무소에나 가보세요. 강남 아파트가 대체 뭔데요? 사람 인격 무시해도 될 만큼 그게 가치 있어요? 아주머니처럼 천박한 사람을 내 시어머니로 모시려고 했던 제가 한심스러워요. 결혼 안 합니다. 들어오서 안 해요. 라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예배시모와 헤어지자마자 갑자기 참았던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게 꿈인가 싶더라고요. 일단 예비신랑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남자에게 저는 펑펑 울면서 예비시모와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그 남자는 아니 근데 우리 엄마 말 들어서 진짜 안 좋을 거 없어. 우리 집 내가 5살까지만 해도 엄청 가난했다는 거 알지? 우리 엄마가 다 이만큼 재산 불리고 올리고 한 거야. 엄마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부자 되지도 않았어. 라고 하면서 본인 엄마가 원래 좀 말이 직설적이긴 한데 그래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일 거라면서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자기 엄마한테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똑같이 물을 끼얹는 게 어딨냐면서요. 모전자전 똑같은 또라이들이라고 욕하면서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집에다가는 얘기 안 했어요. 딸이 그런 수모를 당한 사실을 자세히 알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성격 안 맞는 것 같아서 파혼했다고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속상해하는 거 아시고는 부모님도 더 캐묻지 않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예비시모는 그 이후로 저한테 파혼은 하더라도 호텔 위약금은 저더러 물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 개소리에 일일이 반응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도가 지나치더군요. 그래서 전 남친한테 말했죠. 니네 엄마 한 번만 더 사람 귀찮게 헛소리하면 예비 며느리한테 선물이랍시고 변기소 준 거 내가 니네 동네에 다 소문 낼 거라고 했더니 그 이후로 둘한테 다 연락 안 오고 잠잠하네요. 정말 황당 그 자체입니다. 알고 보니 마마보이였던 전 남친도 어이없고요. 어떻게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변기소를 선물로 주죠? 그런 집에 시집 갔다가는 매일매일 폭언 듣고 노예처럼 불임당하다가 제 명예 못 살지 않을까 싶네요.